안녕하세요. 정민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책은 화제의 소설. 아주 예전부터 화제의 네, 소설. 그럼요. 네, 이만한 화제의 작가가 없죠. 그렇죠. 네,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네. 그 오래된 책을 무슨 화제의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도 굉장히 젊은 시절에 봤던 책이고. 이거 복간돼서 다시 나왔다고 그랬죠? 네. 네. 복간된 김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복원된 지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것도 오래됐나요, 네. 선생님? 최근에 또 됐어요? 일러스트판이 아, 나왔어요. 네. 그거 보고 보자고 하신 거 아니세요, 선생님? 아니요. 아니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 이 작가를 좋아하진 않고요. 아, 이 네네.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새로운 면을 봅니다. 네. 제가 이양에게서 여튼 책 소개를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니까 오늘 이양한테 맡길게요. 네, 그런가?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약간 울컥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40년 넘는 인생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네. 제가 책을 한 번 읽으면 두 번은 잘 안 읽는데 한 1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나는 또 이런 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로자 아줌마랑 모모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네네. 정말 동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가족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의리, 서로 간의 의리 이런 것도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나니아랑 그다음에 하민 할아버지, 네. 그다음에 은다아메데 카치 선생님, 롤라 아줌마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딘 아줌마랑 근데 제일 저는 좋았던 게 아르티르라는 그 우산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모모가 성장을 해요. 이분들 네. 사람들과 그다음에 네. 또 아르티르를 통해 성장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고 짠했고 갑자기 약간 울컥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맨 마지막 챕터를 가끔씩 그냥 읽어볼 때가 있는데 네. 그 로자 아줌마가 죽잖아요. 네. 죽고 모모가 로자 아줌마에게 향수를 막 뿌려주고 네. 화장도 시켜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안에 자기는 로자 아줌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문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되게 엽기적인 일인데 이들 둘 사이에는 이게 사실 가능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많은 분들 추천해 드리고 한동안 그 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려야 할 때 이 책을 되게 많이 선물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잘 화면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눈이 촉촉합니다. 네, 책 소개하시면서도 저는 윤양 얘기 듣고 얘기하죠. 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한 소년의 성장기 그리고 사실 좀 비참한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여기서 모모가 굉장히 조숙한 아이로 나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석해 나가는 방식들이 약간 마음이 아프고 짠하면서도 그렇게 솔직하게 때로는 그걸 자기한테 맞게 비틀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푸들 한 마리를 이렇게 자기 모든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거나 정당화시키거나 그러면서 푸들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잘 데리고 있다가 그 푸들한테 더 좋은 삶을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부자처럼 보이는 귀부인한테 보냈고 근데 그 슬픔과 자기에 대한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개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보내야만 했던 그 심정을
상당히 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구에 버리고 그 부분이 이해는 되면서도 짠하고 마음 아팠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 사춘기 친구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부하네요. 제목이 네. 너무 크죠. 또 네. 아이들이 읽기에는 또 크기도 하기도 하고 이만큼 제목을 잘 뽑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문장이 있어요. 네. 이 책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 모모가 네.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했던 카츠 카츠 의사 선생님이었죠. 의사 선생님한테 한 말인데요. 선생님, 내 오랜 경험에 비춰보건대 사람이 무얼 하기에 너무 어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네. 라는 말을 해요. 모모가. 네. 근데 이 말이 모모의 삶을 가장 극단적으로 잘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오래 이 문장이 안 떠났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도 근데 다시 이 책을 마주했는데 우연찮게 책이 쫙 갈라지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저는 사실 이 책 다시 보기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네. 네, 에밀 아자르라는 로맨가리죠. 이분 또 다른 이름 2개 쓰시잖아요. 네. 새들은 모두 베르에가 죽는다. 맞죠? 새들은 네, 네. 베르에가 죽는다. 모두는 빠졌나? 선생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 책도 참 좋아했던 책이어서 그랬는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이 책 보면서. 많이 오버랩된 그러니까 제가 모모처럼 살진 않았지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또 만나는 거예요. 네. 신기하게도 그 문장을. 예, 제가 이 책이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점에 샀거든요. 근데 착 폈는데 다시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여튼 무얼 하기에 정말 어린 나이는 없는 걸 모모가 직접 보여주죠. 네. 아까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회 뉴스로 들으면 엽기적일 거예요. 네. 이거를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면 네. 죽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건 저기도 아니죠. 스탠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엄마랑 3주 이상을 네, 아이가 네. 혼자 방치된 거잖아요. 심지어 그 아이는 그 시체에게 향수도 뭔가, 뿌리고 뭐 화장도 해주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무섭게 들릴 네, 네. 것 같은데 근데 모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읽으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어떤 사랑이라고 인간이 갖는 네, 감정에 대해서 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 삶도 내 삶의 어떤 기형적인 부분들 남들이 보기에 기형적인 부분들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걸 기형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모처럼. 근데 그게 타자화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꽤 많겠구나 나한테도.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삶이고 나의 생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한 번도 그렇게 타자화시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나를 이해 못한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혹은 어떤 사람 나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랬겠구나. 그래서 타자화된 시선으로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네.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내가 모모를 보잖아요. 네. 모모를 보기도 하고 모모가 되기도 하고 모모가 됐을 때는 그 상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돈을 훔쳐서 향수를 사고 네. 시체에 향수를 붓고 네.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타자화돼서 딱 모모를 보면 그건 굉장히 기이한 네. 기형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내 삶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힘들었던 책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이 뭔지 자꾸 돌이켜보고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 로맨가리가 쓴 다른 자서전적인 책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네. 거기에서 보면 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사실 모모가 원했던 삶도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해석하고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간 동안 네.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이 모모가 물어보잖아요. 하민 할아버지한테 네.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네. 그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그 로자 아줌마랑 네. 모모의 관계와 그런 게 이런 걸로도 이야기가 되는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읽었을 때는 네네. 그냥 하민 할아버지와 모모의 관계도 이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모모라는 아이가 사실은 그 도둑질도 좀 하고요. 또 나쁜 짓이라고 하기보다 도둑질 같은 걸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모모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얘가 그래도 생각이 되게 바른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민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번에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네.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부른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다라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그런 나쁜 행동들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와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딘 아줌마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얘의 그런 뭐 과거나 이런 거 정확하게 삶의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모름에도 불구하고 얘를 되게 안쓰러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걔의 그런 가치관 스탠스가 어느 정도는 보여지지 않았을까 순간이라도 그냥 어린 나이지만 그런 거를 잘 찾아가고 목표를 삼아는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죠. 근데 나는 과연 그런가? 뭐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네. 저는 이번에 읽을 때는 네. 모모 나이가 진짜 몇 살인지 너무 궁금해요. 14살. 14살. 한 살을 속이신 거죠? 고작 한 살. 아니죠.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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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이라고 속인 거죠? 4살. 너무했다, 로자 아줌마. 많이 속였네, 로자 네. 아줌마. 초등과 중등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유난히 조숙하고 네, 네. 그 생각도 바른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나쁜 짓은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네. 지키잖아요. 네, 사실 네. 마약에 네. 대해서도 네. 그게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는 네. 단호한 생각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로자 아줌마에 대한 의리, 사랑도 있었겠지만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네. 두려움이 굉장히 그쵸. 컸던 것 같아요. 마음 아팠던 부분 그게 한 6살, 7살 때쯤에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로 느낀 슬픔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로자 아줌마가 그 모모를 돌봐주는 게 매달 오는 우편환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그 네. 부분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편함 때문이 아니었으면 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모면.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모모한테 로자라고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우편함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늘 네. 그렇게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사실 모모는 네. 로자를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떠날 수 있는 거고 그랬겠구나. 로자가 모모를 잡을 수만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볼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락사 부분이 그렇게 눈길이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네, 네. 70년을 미국에서 세계 기록 보고 막 이러면서 워마 이 일을 우연되는 이런 느낌이 막 들어서 정말 존엄하게 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나는 너무 존엄하게 죽고 싶기 때문에 네. 내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 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날까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슬픔을 음. 다 소진할 네. 정도의 시간을 안 주는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존엄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이 다 소진돼서 내가 네. 좀 귀찮아질 때 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슬쩍 들었어요. 너무 격정적으로 슬플 수도 네. 있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보내주면 네, 네. 그 미련과 뭐 이런 아. 거 그런 거 조금 그래도 좀 여지를 주고 음. 조금 희석이 되거나 휘발이 되면 그래서 그런 시점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율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자 아줌마의 자꾸 이야기들 복귀하면서 네. 안락사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해달라고 네. 말씀. 네. 가기 싫다, 병원에 가기 싫다, 식물처럼 살아가게 그렇죠. 할 거예요. 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나의 죽음을 가장 애타하는 사람들이 그 슬픔이 조금 소진되도록 필요한 기간이라면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까지 내가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예전에는 못 봤던 대목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보이는 걸로 보아서는 많이 살았죠, 네, 제가. 네.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 마냥 슬픈 책은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이 다 자기의 삶에 어느 정도 책임도 지고 만족도 하고 그 즐거움도 찾고 이러는 모습이 되게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윤영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배경이 되는 동네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저 사람들은 맨날 우울할 거고 힘들 거고 이럴 거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족하고 자기들이 베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에 소시오패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처음 아니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소시오패스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때 로자 아줌마가 쓰러졌을 때 네, 다들 와서 그것도 하잖아요. 막 공중에도 올리고 막, 네. 근데 그런 몸을 모습, 흔들어주고. 네, 그 고기도 같이 막 뜯고 불쇼도 막, 하고. 네, 불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자꾸 정해놓은 기준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마냥 막 슬프게 이 모모가 불쌍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인간관계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런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는 계속 나는 모모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모모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모모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수가 있겠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떤 스탠스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좀 많을 때 읽어서 네. 거의 동양 철학의 마지막 경지인데요. 오즉 여, 여즉 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내가 모모가 아니면 너도 모모가 될 수 없지. 뭐 이런 걸 깨달은다는 건 거의 성인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보면 이 배경이 된 프랑스에서 아마 네. 이게 아마 몇 지구 거기에 네, 해당하는 네. 곳인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많고 네, 네. 또 우리는 그런 거를 그 신문 같은 데서 사회 하층민 네. 뭐 이런 계층으로도 뭐 얘기하잖아요. 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여튼 뭐 아주 세련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연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네. 사는 네.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쵸. 어떤 식으로든지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 하밀 할아버지까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 삶을 산단 말이죠. 네. 극단적인 삶을 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유년기에 저의 가장 큰 불만은 누구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늘 저의 기도는 그 당시엔 열심히 성당을 다녔었기 네. 때문에 기도는 덜어주세요였어요. 조금 덜어주세요. 계시면 좀 덜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혹시 보고 계시다면 100이면 한 50만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잘 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네. 벼락처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남사당패 공연 보다 알았어요. 줄 타시는 분을 네. 보는데요. 그 분이 아주 긴 봉을 네. 어깨에 지고 공중에서 줄을 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 봉이.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네. 다른 분한테, 그 관계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야, 인마 저게 있어야 중심을 잡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벼락 같은 느낌이었어요. 찬물을 한 바가지로 얻어맞는 듯한 내 무게는 나를 살게 하게끔 나를 중심을 잡게 하게끔 하는 장치였구나. 안 그랬으면 나는 펄펄펄 날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기꺼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모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모모가 지고 있는 짐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네. 어린아이한테 그쵸. 이제 네. 기대해야 할 사람까지 나중에는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모가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네. 뭐 약을 하지도 않고 물론 뭐 조금의 일탈들은 있지만 네. 그 무게가 오히려 이 아이를 그렇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삶에 지워진 무게가 다 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끔 하는 장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결정할 수 없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짐들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는 줄타는 아저씨를 보면서 예, 그랬죠. 그 무거운 걸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 네, 대나무. 네, 그럴 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대요. 네. 중심 잡을 수가 없대요.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 그냥 우리한테 지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네. 이 아슬아슬한 세상을 네. 줄을 타는 우리에게 그런 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럼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심오한 책이네요. 계속 네. 얘기하지만 네. 에밀 아달은 참 대단한 작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좀 더 얘기해 아. 주실래요? 네. 그냥 모모가 그 네. 14살 소년의 시선에서 삶을 바라보는 게 표현이 재밌기도 하고 특히 행복과 슬픔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답시고 천치짓을 하는 녀석들을 막을 법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그 마약으로 취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행복이란 놈은 요물이며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는 부분과 또 행복에게 오히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그 하는 부분. 현자. 네네. 근데 또 그 부분 어차피 행복은 내 편이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슬펐는데 또 하밀 할아버지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 바로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말했다. 네. 그리고 그 모형으로 만든 서커스를 네,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네. 자기도 네. 모르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도 좋으면서도 짠했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다시 읽자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네. 다시 읽자고 좋기도 하고 아직 내가 얼마나 덜 컸는지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렇구나라는 것도 다시 알게 돼서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구절들도 많고 네, 각자 읽으면서 아마 느껴지는 여백도 다 다를 텐데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선생님들도 다 자기를 위로하는 특수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모모가 자신을 위로했던 것처럼, 위무했던 것처럼. 네. 뭘까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난처하고 이럴 때 본인이 본인을 위로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우산을 끌어안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그래서, 장치가. 네. 얼마 전에 무슨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네네. 제가 되게 낯을 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저를 거절했을 때 그것을 좀 감당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성향이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선생님들 만나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낯을 가린다고 스스로가 나는 낯을 가려요라고 얘기도 먼저 하고 네네. 낯을 가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칼럼을 보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사람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내가 굉장히 약간 공포심까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막 이럴 네. 때 그들이 거절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데 그래서 저를 위로하는 방법은 제가 막 어렵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인간관계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친한 친구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관계든 그런 거에 있을 때 거절 당해도 돼. 그리고 내가 저기 못 껴도 돼. 이렇게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안전장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선생님은요? 전 주로 먹는 거. 먹는 걸로 맛있는 거. 네. 달콤한 걸 찾기도 하고, 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음악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뭐랄까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마음이 뽀글뽀글 거리는 그런 뭔가 불안하고 별일 아무 일도 없을 네, 때 가끔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저한테 악을 쓰세요. 저는. 쌍욕도 하셔도 돼요. 이러실 것 같아요. 야, 이년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쿠폰 아니에요. 제가 한 3-4개 드릴 테니까 쓰세요. 찬스. 이름 또 말했어. 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도 그렇고 여기 책에서도 그렇고 네. 뛰쳐 나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평온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겉으로 잘 튀는 사실 감정 표현하는 것도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데 사실 속은 마음이 뽀글거릴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제도 괜히 수업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네. 왠지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수업도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고 연락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음악을 크게 틀고 어제는 또 여름 날씨 같더라고요. 네. 더웠어요. 어제. 네. 네네.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속독의 네. 그 경고음이 네. 나오는 네. 것도 네.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못 들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찍히셨나요? 네,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이 뽀글거리면서 네, 좀 한참 진정이 안 돼서 전화 돌리고 이제 할 일을 조금 끝내고 나니까 네, 마음이 이제 약간 안정됐는데 저답지 않게 왜 그렇게 마음이 조급했는지 뭔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그러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쿠폰 발행해 드릴게요. 야, 2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네. 아니면 뭘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시던지,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한번 밖에 뛰쳐나가 네. 아니면 어디 밖에서 좀,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 집 근처에 잘만한 호텔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쉐라톤 워커이라고 안전합니다. 거의 안전. 네. 안전. 매우 안전한. 범접하기 돈만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네. 안전한 곳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세요. 센스를 네. 네. 오시면 제가 안전한 곳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재워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저를 미모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요. 목욕해요. 화나면 목욕해요. 네, 아. 계속 씻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씻은 적도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가장 누구한테 위해를 안 끼치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목욕해요. 네.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하여튼 뭔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막 네. 이렇게 다른 건 잘 못하겠어요. 두통이 심해서 술을 많이 먹기도 힘들고요. 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술을 딱 먹을 때만 네. 좀 위로가 되고 다음날 너무 추해, 너무 힘들어요. 추해. 너무 힘들어 이제. 너무 추해. 네, 요즘에 무슨 네. 좋은 약들이 좀 나왔다고는 하던데 아이고. 의미 없을 것 네, 같아요. 의미가 상쾌한 뭐 이런 것들 나왔다고 하는데 상쾌할까요? 그 다음날 안 상쾌한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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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든지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떤 거든지 남한테 네. 너무 피해 끼치지 않는 그쵸. 범위 내에서 그래야 이 힘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죠. 네. 한 줄 평을 하고 별을 줘볼까요? 네. 네. 저부터 저는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에 네, 네. 저는 5점. 아, 네. 네,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가족은 무엇인지라고 되게 고민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연민을 갖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반성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적극 추천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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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 점수. 네. 애정이 5점. 반영된 5점. 네. 윤양은요? 저도 워낙 글이 잘 쓰였다고 생각하고 모모의 눈으로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저도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삶이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열화 읽기에서처럼 좀 연연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는 이거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좀 실망하고 그랬다면 오히려 이제는 사심을 버리고 네, 평안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삶이 또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일상의 반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 삶을 표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탄자를 팔러 다니던 생활을 그만둔 뒤로는 항상 그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백지 위에 백지만 쌓아온 셈이어서 별다른 기억이 있을 리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슬펐는데 그럼 또 삶이 그런 일상의 반복이 아니면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연한 박지원 선생님도 항상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고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문장이 생각나는데 그 소설가 김현수 작가님이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고 표정을 달리하고 안 하던 짓을 하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이라고 소설가의 일인지 어디 책에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이 문득 생각나면서 일상의 변주를 해가면서 그게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처럼 마음이 포글거릴 때는 해야 할 일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기 하밀 할아버지가 시간은 낙타처럼 굉장히 천천히 오는 거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서두를 게 전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을 많이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에는 별점 5점을 줍니다. 네. 좋은 책이고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줄 평을 좀 드리면 저는 책 제목이 이게 자기 앞에 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자기 앞에 놓인 이름. 살면서 죽는 날까지 꼭 부르고 싶은 이름 하나씩 간직하는 그런 삶이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이름이 자기 앞에 생이 아닐까. 그 삶을 증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기도 하지만
내 앞에 놓인 타인들이지 않을까. 그 이름을 아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또 존경을 가득 담아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내 앞에 많기를 또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많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희의 미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름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애칭을 애둘러서 네, 듣는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애칭이 없었다라면 지금 방금 얼른 급조해내셔서 네, 그렇게 부르면서 네, 오늘 우리 책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생각할 시간이 잠깐 필요하신가요? 네. 애칭이 있으시면 몇 개까지 부르세요? 이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네, 5개까지 네, 가능합니다. 5개까지 제가 네, 많이 드렸습니다. 5개까지 네,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이 됐던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네, 무엇이 됐던 네. 네. 저는 엄마 이름이 엄마를 제일 먼저 부르고 싶고 네. 김 작가님 하시면 되겠네요. 네, 김 작가님. 네. 울라고 시킨 게 아니고요. 뭔가 에너지를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거지. 제가 무슨 심파소녀도 아니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좀 희망차게 끝내볼 의지에서 제가 이걸 시작한 거지. 네. 아니, 힘이 납니다. 네. 네. 눈물은 그렁그렁 하시고 힘은 나시고. 네. 의외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서 네. 힘이 나고요. 네, 네, 네. 네, 엄마, 또롱이 똘마기, 네, 네, 네. 그리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혜경이, 손에 꼽을 수 없는 많은 친구들. 네, 네, 아유, 네. 또롱이 똘망이 누군지 알겠다는 금세 알아버렸습니다. 네. 네, 또롱이 똘망이와 한 세트인 어떤 분도 네. 부른 걸로 쳐드리 안 부르셨는데 잊어버리신 걸로. 네, 네. 그 세트 상품입니다. 네, 네, 우리 이양도 크게 한번 네 불러주시죠. 저는 엄마 아빠. 그럼 정말 이거 얘기하니까 눈물이 막 나라고. 여러분 제가 심파를 조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사람한테 의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네. 있어요. 하나는 네. 루이스랑 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한테도 네. 그 각자 역할로서 제가 네. 좀 의리를 끝까지 지켜 네. 가끔씩 버리고 싶었지만 버리지 않는 걸로 제가 사랑이 아니라 네네 의리로. 의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네. 제 앞에 계신 두 분 네, 한테도 고맙습니다. 네, 네.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저도 사랑합니다. 폴님. 네. 혹여 아프고 병들고 그러더라도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 말 전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아끼는 예쁜 동생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지금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되겠네요. 네, 태인입니다. 네, 태인아 사랑한다. 지구에 온 걸 환영하고 잘 커졌으면 좋겠다. 태인아 멋진 남자아이로. 그리고 네, 선생님들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네, 이양과 윤양으로 네, 두 분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보청기 얼마 전에 하신 두 분, 네, 열렬히 사랑합니다. 네, 보청기값 많이 들었어요. 여튼 열렬히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먼저 저 세상 간 오라버니에게도 사랑의 말씀 담아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심파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완전 눈물이 네, 맞아. 그렇게 묘하게 돼서 네 그렇지만 여튼 여러분도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네 여유가 되시면 혼잣말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내 앞에 놓인 생이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